하시고 한 분이 중상을 입으시는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요. 이 정자교 같은 경우에는 93년도에 준공된 이제 노후 시설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30년이 경과된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물 안전법 대상이 이제 2종 시설물이었습니다. 정자교가 인도부가 이제 공개된 사진이 지금 이제 아래쪽에 지금 좀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자교 사고 관련해서 지난 7월 11일 날 법안과 관련해서 붕괴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구조 해석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자료가 이제 국토안전 관련해서 발표한 붕괴 원인 분석 및 구조 해석 자료 중 이제 일부인데요. 노후화 전 단계에서 균열, 수분, 제설제 등에 이제 침투를 해서 철근이 이제 부식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노후화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철근 부착력의 감소를 하고 정결 용해가 반복이 되면서 콘크리트 내구성도 저하가 되었고요. 이때 구조적 특징을 고려한 보수가 필요했는데 이윽한 부분이 있었고 결국 이제 콘크리트 열화로 이루어져가지고 철근과 콘크리트 부착력이 손실된 바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붕괴 원인은 이제 콘크리트 열화와 적시의 유지보수 미흡으로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국토안전 관련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가수에서도 경찰에게 그 정자교 붕괴 원인은 유지관리 문제라고 의견을 준 바가 있습니다. 네,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관리업체 분들께서 이제 평소에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의무를 갖고 계시고 법령에 따라서 이제 상시적으로 점검이나 진단을 실시토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설물 안전법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외에도 관리업체 분들께서 상시적으로 시설물에 관심을 가지시고 경찰 및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해 주셔야 정자교 사고를 예방을 보다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자교와 유사한 일기신도시 유사 규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정자교가 이제 성남시 분당구 탄천을 횡단하는 규량이었는데 성남시에서 이제 유사 탄천을 횡단하는 규량 보도부에 대해서 긴급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17개 교량 보도부에 대해서 재시공 결정을 내릴 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순회교 같은 경우에는 전면 철거 후 재설치 결정을 이제 9월 14일 지난 9월 14일 성남시에서 순회교 전면 철거 후 재설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그 유사 교량이 순회교, 돌마교, 국내교 같은 이제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순회교나 이제 특히 이제 국내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안으로 변형이나 처진이 발생했다는 걸 좀 파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주기적으로 점검 진단을 하긴 하지만 육안으로도 이런 변형이나 처진이 보이면은 이제 유지 보수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물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사 사고 사례 약 10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2018년 7월 29일에 교량 하부에 설치된 수도 배관이 터지면서 그 배관이 터지면서 이제 도로에 균열이 발생하고 교량 일부가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요. 이 아탑 10교 같은 경우에는 93년 준공된 노후 시설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에는 또 시설물 안전법상 관리 대상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관리가 안 돼서 이제 그런 사고가 일어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 원인은 부실시도, 그다음에 미흡한 유지관리, 폭염 등의 이제 복합적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결론이 난 바가 있고요. 이 사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사한 사고 사례이기도 하고 시설물 안전법 대상은 아니었지만 미흡한 유지관리가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이 되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래 사진에 이제 그 사고와 관련된 사진들이 좀 나오겠습니다. 방금까지 이제 주요 사고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설물 안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법 주요 내용이 있고요. 시설물 안전법에서는 관리 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리 주체는 이제 그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리
그리고 이제 기준에 맞게 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게 점검이나 진단, 유지 관리를 이제 대행을 하게 되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추가로 이제 점검 결과에 따라서 그 관리주체분들께서 안전 조치를 하시고 부실 여부 등 이제 실태 점검이나 사고 조사를 행정기관에서 실시를 하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 제정 목적은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측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물 안전법은 이제 특별법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법은 타법에 우선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사실 시설물 안전법이 제정될 때 좀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타법이랑 충돌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다음은 이제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입니다. 법 체계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법에서 큰 방향을 정하고 하위 규정의 지침에서 구체화를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침에서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 방법, 교육사, 제3종 시설물의 지정 해제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정말 이제 세부적인 기술적인 사항은 이제 지침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세부 지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세부 지침에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또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침이나 이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하는 그 세부 지침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점검이나 유지 관리, 보고서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이 지침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찾아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세부 지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술적인 사항이 나와 있고 부처안전 관련해서 현재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FMS 홈페이지에서 세부 지침을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설물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시설물은 이제 건설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제 주요 교량, 터널 등등 이제 시설물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서 1, 2, 3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물 안전법이 이제 규모나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1, 2, 3종으로 구분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 그 밖의 시설물은 시설물 안전법상 이제 관리 대상은 이제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건설 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구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설 중인 시설물은 구조물은 이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완공된 구조물을 시설물 안전법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관리 주체는 이제 법령에 따라서 이제 시설물의 관리자나 소유자분들께서 대체로 이제 관리 주체가 되시고요. 또는 이제 계약에 의해서 이 시설물의 관리 책임을 맡으신 분들도 관리 주체가 될 수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 그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관리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이나 이제 민간 관리 주체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내진 성능 평가가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내진 성능 평가는 이제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이 이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공주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제 시설물이 그 지진에 견딜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진 성능 평가라는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능 평가입니다. 성능 평가는 이제 내진 성능 평가와 용어 자체는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은 이제 각각 등급별로 평가를 한 다음에 종합적인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게 성능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능평가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시설물의 안전 점검에 좀 더 상위 과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능평가 관련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는 이제 시설물을 이제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 부분을 원상 복구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유지관리가 사실 굉장히 폭넓게 정의가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물 안전법이 안전법이다 보니까 이 유지관리라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보수 보강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안전법에서 말하는 유지 관리는 대로 보수 보강 공사를 일컫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은 이제 시설물 안전법상 이제 주요 의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자격을 갖춘 분들께서 이제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로 정의가 되어 있고, 유관 점검이 정기하는 점검과 장비를 사용하는 정밀하는 점검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급 안전 점검. 그 위에서 설명드린 안전 점검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긴급 안전 점검은 시설물의 이제 붕괴 전도 등으로 인해서 재난 및 재난 발생 우려가 있을 때, 그래서 긴급하게 점검을 실시를 해야 할 때, 그때 이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안전 점검은 이제 안전 점검인데 이제 긴급하게 실시하는 안전 점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밀 안전 점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실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는 정밀 안전 진단이 나와 있고요. 정밀 안전 진단은 이제 안전 점검보다 가장 상위 과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전 점검에 더해서 이제 구조적 안전성과 이제 결함의 원인 등을 이제 구체적으로 조사 측정 평가를 하고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 게 정밀한 진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업의 이제 난이도는 이제 정기안전 점검보다 이제 정밀안전 점검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그다음에 정밀안전 진단이 가장 난이도가 높고, 성능 평가는 그에 더해서 정밀안전 진단에 더해서 이 시설물의 종합 성능까지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밑에 표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일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유관 점검이 정기안전 점검, 정밀안전 점검, 정밀안전 진단까지 이제 모든 진단을 다 실시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종 같은 경우에는 정밀안전 점검까지 이제 실시를 합니다. 3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정기안전 점검만 실시를 하는 걸로 지금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개정이 돼서 3종 시설물도 DA 등급 3종 시설물 같은 경우는 2종 시설물 중에서 정밀안전 점검까지 실시를 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성능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종의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 제 표에서 1, 2종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성능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 1, 2종 중에서도 정해진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만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상 시설물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물은 이제 건설 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시설물, 그리고 이제 규모 중요도에 따라서 1, 2, 3종으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자료를 보시면 아마 숫자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현재 작년 12월 기준으로 16만 5천 개 정도가 이제 시설물 안전법상 관련 이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1, 2종 시설물과 3종 시설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 2종 시설물은 이제 1종은 이제 대형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2종은 그보다 규모가 약간 작은 이제 중규모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준공과 동시에 자동으로 이제 권한이 부여가 돼서 준공과 동시에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1, 2종 시설물입니다. 이제 3종 시설물은 이제 1, 2종 시설물과 달리 1종은 이제 대형 시설물이고 2종은 이제 중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종은 소규모 노후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규모 노후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은 일정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지정기관에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은 지정 고시 후에 관리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토목시설은 이제 10년 후에 3종 시설물을 지정을 하고, 이제 건축 구조물은 이제 15년 후에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주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지정이 되었을 때 FMS의 그 관리 대상에는 이제 사업주체분들이나 관리주체분들께서 직접 등록을 해주시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안전 등급 부여및 변경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시설물 안전법상 점검을 실시를 하면은 시설물별로 안전 등급이라는 게 나옵니다. A, B, C, D, E 이런 안전 등급이 나오는데, 1, 2종 시설물은 이제 정밀안전 점검과
정밀안전 진단 실시 때만 이제 안전 등급이 나오고요. 3종 시설물은 그 유관 점검 및 정기 안전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유관 점검,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해도 안전 등급이 나오는 걸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 2종 시설물은 이제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했을 때는 안전 등급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이제 소규모 취약 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시설물 안전법상 시설물이 1, 2, 3종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소규모 취약 시설은 이제 시설물 안전법상 이제 관리 대상이 시설물은 아닙니다만 이제 사회복지 시설이나 전통시장 이런 걸 이제 소규모 취약 시설로 규정을 해놨고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안전 관련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이제 민간이나 지자체에서 이제 점검 요청을 하시면은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국토안전 관련을 통해서 부상점검을 실시를 하고 그에 따라서 관리주체분들께서 보수보강 등 사후관리 노력을 하시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소규모 취약 시설은 이제 점검 요청을 하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점검을 해주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점검 및 관리 계획을 이제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복지부랑 이제 좀 협력을 해가지고 소규모 취약시설 관련 대책도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 담당자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1, 2종 시설물의 종류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표입니다. 시행령 별표 1에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 큰 분류 위주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종 시설물은 대형 시설물, 2종 시설물은 그거 규모가 작은 이제 약간 작은 이제 중형 시설물로 이제 정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크게 구분은 이제 교량, 도로교량, 철도교량, 터널, 철도 터널, 그다음에 항만, 건축물, 하천, 댐, 건축물, 하천, 그리고 상하수도, 공정매철도사는 공도구 이런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부 다 이제 그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서 1종, 2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은 이제 그 위에 표를 설명을 해주는 비고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제 시행령 별표 1에서 보실 수가 있으신데 그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고 1호 그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서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표에서 도로 교량이라는 게 나와 있고 도로 터널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로는 이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위에 있는 교량이나 터널이 시설물 안전법상 관리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9호에서 이제 건축물에는 그 부대 시설인 용역과 집도 사면을 포함하며 건축 설비나 소방 설비, 승강기 설비, 전기 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옹벽과 절도 사면도 지금 2종 시설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규모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서 이제 건축물과 같이 관리되는 그런 옹벽과 절도 사면은 건축물의 이제 부대 시설로서 같이 이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그런 뜻이고 이제 건축 설비, 소방 설비, 승강기 설비, 전기 설비를 포함하지 않는다고도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이제 사실 이제 시설물 안전법은 이제 각 구조물이나 이제 시설물이 물리적인 이제 붕괴나 전도가 이제 붕괴나 전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점검이나 진단을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설비에 대해서는 이제 다루고 있지 않고요. 이 건축 설비나 소방 설비, 승강기 설비, 전기 설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에 맞는 개별법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개별법에 따라서 점검을 해주시면 되고 이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서 점검하실 때는 이런 개별 설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그 구조물이 이제 붕괴나 전도가 발생하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점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제 10호에서 이제 건축물의 연면적은 이제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 건축법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의 2호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2호에는 이제 건축물 중 주상복합 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표에서 이제 건축물이 이제 크게 공동주택이랑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공동주택은 이제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를 이제 주로 공동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이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만 2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1종 시설물은 총 2종까지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 건축물은 이제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상복합 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상복합 건축물은 이제 1종 시설물로도 관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상복합 건축물 중에서 이제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오피스텔은 주상복합 건축물에 속하기 때문에 1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3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구란 이제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동구를 말하면 수용시설, 전기통신, 상수도, 냉난방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동구 시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동구가 이제 전기통신, 상수도, 냉난방 등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공동구를 점검을 해야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뜻은 이제 앞서 이제 건축물에서 이제 그 건축 설비, 수방 설비, 승강기 설비, 전기 설비는 이제 그 각 개별법에 따라서 이런 설비는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도 마찬가지고요. 전기, 통신, 상수도, 냉난방 등의 이제 설비는 개별법에 따라서 점검을 하시면 되고 그 공동구 자체의 이제 구조적인 붕괴나 전도가 발생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3종 시설물의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3종 시설물의 범위는 시행령 별표 1의 2에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3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규모 노후 시설물로 정의가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목 분야는 이제 준공후 10년이 경과되고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그 규모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3종 시설물 지정 범위로 지금 삼고 있고요. 건축 분야는 이제 토목 분야와 약간 다르게 15년 경과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3종 시설물은 좀 예외가 있기도 한데 토목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에서 기타 시설물을 이제 또 따로 두고 있습니다. 재난 예방을 위해서 이제 안전관리가 필요한 교량 터널 등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이제 준공 후 10년이 경과가 되지 않고 이 규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종 시설물은 이제 소규모 노후 시설물로 이제 정의가 되고 있지만 이 기타 시설물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제 지정을 할 수는 있고요. 필요하다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3종 시설물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3종 시설물의 범위가 광범위하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이제 3종 시설물을 지정을 하면은 점검이나 이런 거 유지관리 의무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점검 지침이나 이런 게 마련이 돼 있어야 실제로 이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종 시설물은 혹시 이제 교량 터널 입교 옮겨 이런 시설물 외에 다른 시설물을 이제 지정을 하고자 하시면은 그런 관련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지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타 시설물이 있어서 이제 이 규모나 이제 경과 연수가 지나지 않아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방금까지 이제 1, 2, 3종 시설물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성능평가 시설물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능평가는 이제 시설물 안전법상 실시하는 이제 점검 진단에 더해서 시설물의 종합적인 성능을 측정하는 이제 가장 상위 과목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1, 2종에 대해서 이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 2종 중에서도 이제 지금 표에 나와 있는 정해진 시설물에 대해서만 현재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안전 등급입니다. 시설물 안전법상 점검이나 진단, 성능 평가를 실시를 하면은 이 안전 등급이라는 게 나옵니다. 안전 등급은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A, B, C, D, E 크게 5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A 등급은 우수, B는 양호, C는 보통, D는 미흡, 불량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이제 양호한 시설물로 볼 수가 있고, D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로 지금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 등급에 따라서 이제 안전 점검이나 진단의 실시 주기도 달라지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검이나 진단 실시 결과 평가에 따라서 등급이 변경 가능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등급이 A, B, C, D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D 등급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 제한 여부터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설물 안전관리 의무, 법상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상 의무는 이제 먼저 이제 동그라미를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크게 이제 3가지 의무로 분류가 되어 있고, 점검 및 성능 평가를 수행하시는 분들의 의무, 관리 지체의 의무,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책무, 크게 이제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 점검 및 성능 평가 수행자의 의무는 이제 안전점검 지침에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수행하셔야 할 의무가 있으시고요. 또 이제 시설물 안전법에서 특별히 이제 중대한 결함이라는 걸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대한 결함이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즉시 이제 관리 주체나 지자체에게 이제 통보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점검을 실시하고 나서 실적이나 일보고서 등을 FMS에 제출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 분들께서는 시설물을 이제 맨 처음에 시설물 관리 대장에 등록하실 의무가 있으시고 그에 맞춰서 이제 설계 노선들도 이제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제출을 하시는 의무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관리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으시고요. 주기적으로 정기하는 점검이나 정밀하는 점검, 진단, 성능 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십니다. 또 이제 점검이나 진단을 실시를 해서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통보받은 즉시 이제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를 하시고 이제 보수 보강을 신속하게 착수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또 이제 이러한 이제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등에 대해서 사용 제한이나 금지, 철거, 주민 대피 및 위험 표지 설치 등 긴급 안전 조치를 실시한 의무도 있으시고요. 다음 이제 국가의 책무입니다. 국가의 책무는 이제 기본 계획을 이제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대가나 지침을 이제 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 도서 등을 이제 관리를 하고, 점검이나 이제 보수 보강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받고, 이제 실적 관리를 하도록 지금 국가가 이제 이렇게 의무가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정밀안전 점검, 진단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시설물 통합정보관리 체계, 그러니까 이제 각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를 하는 정보화 시스템도 구축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지관리 계획인데요. 앞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설물의 안정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이제 5년마다 시설물 정책에 대해서 이제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이제 기본 계획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에는 이제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련해가지고 기본 목표나 수직 방향,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정보 체계 구축 등이 되는 거고요. 그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이제 관리 주체 분들께서는 이 시설물별로 이 시행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시고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중기관리 계획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시설물 관리 계획은 이제 관리 주체 분들께서 매년 수립을 하시는 건데, 이 중기관리 계획은 이제 매년 수립을 하는 거 아니고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만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이라고 한다면은 관리주체 분들께서 5년마다 이 중기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할 의무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의 제출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안전점검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관리주체 분들께서는 주기적으로 이제 관리 계획을 이제 매년 수립하는 의무가 있으시고 점검, 진단, 성능평가를 실시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제출 및 이제 유지 보수를 하시고 그 결과를 이제 제출을 하실 의무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내재 설계 대상인데 내재 성능평가를 받지 않는 시설물을 하면은 첫 번째 정밀안전 진단 시 내재 성능평가를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시설물 안전법상 점검이나 이제 대행 주체는 수행이나 대행 주체는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 분들께서 직접 수행도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이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 분들께 이제 대행을 맡기게 되고요. 또안전관리원도 안전점검 대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정밀안전 진단이나 성능평가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 분들께서 직접 수행은 이제 못하시고 반드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게 대행을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제 당부정 표시도 나와 있는데 그 하자 완료 전 이제 정밀안전 점검 진단 시 의뢰해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정해져 있고요. 해당 시설물을 이제 설계 시공한 자 또는 이제 그 계열회사 관리주체에 소속되거나 그 자회사에는 그 하자 만료 전에 정밀안전 점검이나 진단을 이제 의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해시 충돌 방지 목적 때문에 정해져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이 올해 이제 12월 31일 날 유지관리업자 분들께서 이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유지관리업자 분들께서 그 법에 따라서 지금 이제 종합건설 사업자나 이제 전문건설 사업자로 업종 전환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그 경과 조치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에 이제 시설물 유지관리업자였으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업종 전환을 완료를 하신 분들은 이제 그대로 안전 점검을 이제 대행 가능한 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이제 23년 12월 31일 날 유효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긴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다들 이제 업종 전환을 하고 계시고 종전의 시설물 유지관리업자였으면서 이제 업종 전환까지 완료를 하시면은 그대로 안전 점검을 이제 수행 가능하시니까 반드시 이제 그 업종 전환을 해주셔야겠고 지금 이제 관리주체 분들께서도 내년에 발주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저희가 이제 조만간 이제 또 안내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능평가입니다. 관리주체분들께서는 이제 그 5년에 한 번씩 이제 시설물 중기관리 계획을 이제 수립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이라면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성능평가를 이제 실시한다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능평가는 이제 진단 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이제 대행이 가능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유지관리입니다. 앞서서 이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시설물 안전법이 이제 안전법이다 보니까 이제 유지관리가 시설물의 이제 보수 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가 이제 대체로 시설물의 보수 보강 공사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리주체 분들께서 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소관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실 의무가 있었습니다.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 분들께서 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철근 콘크리트 부조구나 철골 부조구 이제 아래 나와 있는 그 목록처럼 주요한 유지관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 시기입니다.
이제 시설물 안전법상 점검 진단이 정기하는 점검, 정밀하는 점검, 정밀하는 진단, 성능평가 이렇게 과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기하는 점검은 기본적으로 이제 반기에 한 번 실시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 등급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반기에 한 번 실시를 하고, 정밀하는 점검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3년에 1회, 그 외에 이제 토목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2년에 1회 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밀하는 진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5년에 한 번 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고, 안전 등급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능평가는 이제 5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것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검이나 진단,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수행기술자의 자격도 지금 정해 놓고 있습니다. 관리주체 분들께서도 정밀한 점검까지는 이제 기술자 자격을 갖추시면 직접 수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기안전 점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급 기술자에서 관련 교육을 받으실 분들, 정밀안전 점검 같은 경우에는 고급 기술자에서 관련 교육을 받으실 분들, 정밀안전 진단은 특급 기술자에서 관련 교육을 받으십니다. 성능평가는 이제 정밀한 진단 수행 자격을 갖추었으면서 성능평가 관련 교육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과학 난이도 순으로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책임기술자 자격을 따로 정하고 있으면서 따로 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참여기술자, 이 아래에 참여기술자로 나와 있습니다. 참여기술자는 책임기술자 감독 하에 이제 과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자를 말하고요. 참여기술자는 이제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라는 책임기술자 감독 하에 안전점검 진단 과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점검 등 실시 가능한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이제 분야별로 이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설물별로 이제 해당 분야의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진단을 실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대상 시설물을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안전점검 대행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점검 대행은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진단 전문기관 그리고 유지관리업자가 대행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정밀안전 진단 같은 경우 국토안전관리원하고 안전진단 전문기관만 대행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하도급 제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시설물 안전법은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하도급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예외적으로 총 도급 금액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14개 전문 기술에 한해서 한 차례만 이렇게 하도급이 가능한 걸 정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부실 점검이나 진단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점검 및 진단 실시 결과 평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점검이나 진단을 실시하고 나면은 이제 그 보고서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그리고 점검이나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점검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실시 결과에 대한 그 평가 제도를 두고 있고요. 이 평가 대상은 이제 뭐 시설물의 안전 등급이 뭐 2단계 이상 상향이 됐거나 하향된 경우, 안전 등급이 D 등급에서 상향된 경우, 이렇게 좀 의심스러운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목적은 진단 기술력 향상이나 부실 진단 예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뭐 양호하거나 아니면 또는 이제 미흡, 불량, 매우 불량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결이 되고요. 의결 결과에 따라서 뭐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 뭐 과태료까지도 규정이 가능한 걸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점검이나 진단이 이제 제대로 실시가 됐는지 그 부분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평가 제도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시설물 안전관리 의무인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넣어놨는데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중대한 결함이고요. 이제 그 시설물 안전법에서 이제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결함이 발생을 하면은 관리 주체분들께서 반드시 그 점검 수행자 분들께서는 관리 주체분들께 반드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 주체분들께서도 이제 지자체나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를 하시고 보수 보강 조치를 하도록 진행되어 있습니다. 구조 안정성 중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은 이제 시설물 자체가 이제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한 결함을 이제 따로 정하고 있고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구조 안정성 중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은 시설물이 실제로 이제 붕괴나 전도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결함들인데, 이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은 시설물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시설물을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위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결함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간이나 환기구가 파손이 됐다거나 시설물을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결함들을 공중에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을 따로 정하고 있고요. 이러한 결함들도 그 중대한 결함으로 중에서 발견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결함이 발생을 했을 때도 통보 의무가 있고 보수 보강 업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등록 기준은 이제 특급 분야별로 특급 2명, 중급 3명, 초급 3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이제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8명이면서 이제 자본금은 이제 1억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인정 기술 자격도 이제 정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정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시행령 별도 12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3종 시설물 지정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3종 시설물은 이제 소규모 노시설물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1, 2종과 달리 이제 3종 시설물은 이제 준공의 일정 기반이 경과된 이후에 지정기관에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지정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이제 실태조사 지정 고시 관리를 이렇게 3종 시설물 지정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해서 먼저 실태조사를 지정기관에서 실시를 하게 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시 3종 시설물 지정하도록 이렇게 체계가 이루어져 있고요. 관련 법령은 이제 법 제8조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는 이제 매년 6월 30일까지 관련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실시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 주요 내용도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태조사 매뉴얼을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실태조사 매뉴얼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실태 점검이 나와 있는데, 실태 조사랑 용어는 비슷한데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태 조사는 이제 3종 시설물을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하는 이제 지정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태 점검은 이제 국토부나 이제 지자체에서 관리주체 분들이나 이제 업체에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제 이런 1회 이상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국토부에서도 관리주체 분들이나 이제 안전진단 업체 분들에 대해서 그 법상 의무를 이제 제대로 실시를 하고 계신지 이제 상하반기로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사고조사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고요. 다음 이제 FMS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FMS는 이제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를 다루는 이제 정보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한 이행 위탁 부분이랑 이제 이행 강제금 부분도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령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3종 시설물 관리 강화 등 이제 시설물 안전법 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시행령 개정이 됐고, 올해 5월 16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이제 관리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상종 시설물, 소규모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 기존에는 이제 필요시에 이제 상종 시설물 지정을 하는 거였는데 소규모 교량의 터널에 대해서는 상종을 이제 의무 지정을 하도록 좀 개정이 되었고요. 이러한 시설물이 이제 어차피 이제 중대법상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개정을 하시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점검 같은 경우 이제 상종 시설물은 기본적으로 유관점검이 정기안전 점검만 실시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정 결과 이제 정기안전 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 등급이랑 B 나왔다 하면은 이제 정밀안전 점검도 추가로 실시를 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D 등급 상종 시설물은 이종처럼 정밀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개정이 되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설물 안전법이 이제 변경된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이제 유지관리업자분들이 이제 올해 12월 31일 날 이제 유효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시고요. 그래서 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사업자로 지금 업종을 전환을 하고 계십니다. 올해 말까지 이제 다들 이제 업종 전환을 하실 예정이고, 업종 전환을 안 하시면은 이제 그 업종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업종 전환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다들 업종 전환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이제 건설산업기본법에 그 경과 조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 이후로는 종전의 시설물 유지관리업자였으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업종을 전환하신 건설사업자분들, 그러니까 종합이나 전문건설사업자분들은 안전점검을 대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시설물 유지관리업자분들은 이제 업종 전환만 하시면은 그 기존에 수행하셨던 업무를 이제 그대로 수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점검, 진단, 상담특화를 이제 모두 대행 가능한데 종전 유지관리업자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종합전문건설 사업자로 이제 전환하실 분들은 예나 지금이나 안전점검만 대행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5차 시설물 기본계획입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국가가 이제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23년부터 27년도까지의 기본계획을 작년에 수립을 했고 올해 1월에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목표와 비전은 사각지대에 없는 시설물 디지털 안전관리 구현에 있고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법령정보 센터에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 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저희가 지난 7월 11일 날 이제 정자료 관련해가지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정자료 사고 원인이나 구조 해석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고, 저희 국토교통부도 이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관리주체 분들께서 이제 시설물의 상시관리 업무를 이제 명시를 하고 D 등급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이나 기부관리 조치를 이제 의무화에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후 시설물 30년 경과 시설물 중에서 C등급 이하 좀 위험한 시설물들은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토록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 등급 산정 기준 강화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정기안전 점검 매뉴얼도 좀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량 등의 이제 상하수도 관로 이런 점용물을 추가로 증축을 할 경우에 기존에는 구조안전 확인 절차가 없었는데 이러한 절차도 이제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 공개도 지금 확대 추진을 할 계획이고, FMS 시스템도 조금 개선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 방안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단체 현장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점검진단 적기 의무 이행을 위해서 이제 관리자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광역단체에 대해서 지난 10월 10일부터 26일까지 현장 합동 점검을 이제 실시를 한 바가 있고요. 그 의무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유지관리계획 수립이나 점검 진단 실시, 그다음에 중대한 결함 D 등급 보수 보강, 기부관리 조치 실시, FMS 현행화 등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점차 개선이 되고는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광역단체 대상으로 현장 합동 점검을 실시를 하고 좀 의무 이행을 이제 독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연말까지 담당자분들께서 총괄 시스템에 대해서 의무 사항을 좀 이행을 해주시고 FLS 현행화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사실 점차 이제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점차 좋아지고 있어서 좋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역단체별로 이제 이러한 의무 이행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뭐 유지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점검 성능평가가 잘 시각되고 있는지, 디에이딩과 보수보강이나 긴급안전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이제 내년에 상반기를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방역단체별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점차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